네, 들어오세요. 단문집 한번 봅시다. 단문집 펴보세요. 그래서 계약 서설 파트에 거기 표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나눌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가 채무 부담 여부에 따라서 쌍무 편모할 때 구별 시직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쌍무계약은 동시행항변권 위헌분담 문제 생겼을 때 그 쌍무계약 나왔으면 저거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거꾸로 동시행항변권 위헌부담 쓸 때는 쌍무계약이 전제돼야 된다. 이거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 출연 여부 유상 무상을 따질 때 담보 책임하고 관련돼서 어디에 있어요? 규정은 총칙이 없고 매매 규정되어 있을 때 이것들이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근데 꼭 유상계약만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인정돼요. 그래서 증여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담보 책임지지 않지만 알고 있을 때 안 했으면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그 무상에서도 인정되니까. 그건 왜 그래요? 특별히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시는 거고. 현실적인 급부 원래는 민법은 원칙적으로 뭐죠? 낙성 계약이어서 원칙적으로는요. 다른 급여 없이 의사 합치 있으면 인정되는 거지만 요물계약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은 합의 플러스 뭐죠? 계약금의 지급, 보증금의 지급이 필요하다. 이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들 우리가 이제 봤던 거.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계약의 성립은 원칙은 어떻게 돼요? 청약, 승낙, 합치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조문에 뭐가 있어요? 청약이 2개 있는 거, 의사한 실현에 관한 것들이 규정이 있다.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요게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청약 승낙에 대한 의사 계약의 성립은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27조부터 시작하는데 527조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청약의 구성,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왜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청약, 승낙, 합치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것들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 확인하시고 예외 규정 이거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아까 봤던 것들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이 제일 중요한 거. 청약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약을 체결할 걸 제의하는 거. 이게 청약이잖아요. 계약을 제한하는 거. 청약.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다. 근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은 뭐였어요? 승낙, 응만 하도록 구체적으로 여기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거.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논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청약에 유인하고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청약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어요. 확정성이 없는 거죠. 내가 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추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청약했을 때 우리가 왜 청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청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청약의 유인이어서 우리가 사겠어요 얘기했을 때 뭐죠? 바로 걔네들이 응 안 하잖아요. 기다려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은 청약의 유인일 뿐이다. 근데 우린 뭐예요? 맨날 청약 얘기하잖아요. 나 청약했다고. 그래서 용어 우리가 말하는 민법상의 강학상 청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 게 일반적인 용어랑 우리 용어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강학상 용어 중에. 우리는 맨날 청약했다고 얘기하지만 민법상 용어는 뭐죠? 청약의 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추첨하는 거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확인하시고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조문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527조부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에 도달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청약 존속 기간 동안은 자기 의사표시를 없애면 안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이 지나야지 그 다음에 효력을 잃게 된다. 조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앞에 뭐부터 나왔어요? 청약은 한 번 말했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요. 내 마음대로 그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느 기간은? 기간을 줬으면 그 기간 동안은 누가? 상대방이 승낙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간.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그 기간을 없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청약의 효력이 없는 거고 기간을 안 정해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상당한 기간 동안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없애면 안 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나 바로 없애면 안 되고 어떻게 얼마나 기다려줘야 돼요. 상당한 기간 내에 받지 못할 때 그때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해요. 그래서 구속력을 왜 놓냐 하는 거예요. 조문 첫째.
그래서 청약했다고 바로 나 없던 걸로 하겠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정한 기간을 줬으면 그 기간 동안 청약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기간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지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예요. 그래서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조문하고 관련돼 있어요. 존속기간하고 관련돼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승낙은요. 승낙은 또 중요한 게 승낙은 아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뭣도 돼요? 자판기. 이렇게 나는 1,000원이에요. 그러면요. 누구나 1,000원만 가지면 나는 팔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지만 승낙은 딱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딱 특징이 아니에요. 특정이에요. 나한테 청약한 그 사람한테만 딱 승낙을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나한테 청약한 그 사람만 해야 돼요. 가슴 아파요. 찾아냈어요. 눈에 딱 들어왔네요, 이제. 그래서 거기 오타가 딱 들어왔네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승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뭐만 해야 돼요? 응만 해야 되는 게 이게 승낙이란 말이에요. 이게 승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변경을 가했을 때는요. 이건 승낙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승낙으로 효력이 없고 뭘로 봐야 돼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승낙은 뭐예요? 청약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는 게 원래 승낙이고 변경을 가하면 승낙이 아니에요. 승낙으로서 효력은 없고 뭘로 효력이 만들어진다고요? 청약으로. 발음이 막 입안에서 둘둘 도네요. 그래서 거기 조문에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조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변경을 가했다는 얘기는 뭐죠? 승낙이 아니라 새롭게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걸로 우리가 봐주겠어요. 이것도 조문이 뭐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난 아니었는데요. 그러면요. 그래도 조문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의사표시, 의사해석을 누가 했어요? 조문이 그냥 하는 거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조문이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청약으로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뭐 하는 거야? 조문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해석이에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렇게 내 의사하고 상관없어요. 난 그게 아니었는데요. 하더라도요. 그냥 조문이 효과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의사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법률 규정이 너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볼게 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민청에서 본 거 뭐래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는 아니었어요. 반대 사실 입증해도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얘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하는 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냥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예요. 막 이런 거 증명해도 돼요, 안 돼요? 안 깨져요. 그건 뭘로 깨지는 거예요? 그건 추정으로 깨지는 건 말이에요. 추정으로 깨지는 거죠. 여기는 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의사 해석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으면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무조건 뭐라고 보는 거예요? 거절,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예요. 본다예요. 그래서 조문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사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여기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논점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에 받아들일 것이 여부에 관해서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청약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야, 일주일 안에 대답해. 안 하면 청약한 걸로 내가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보겠어. 청약자가 상대방한테 의무를 지울 수 있어요?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당사자 합의가 있던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던지 아니면 뭐라 해야 돼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이 내 마음대로 상대방한테 그때까지 의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단다요, 없다요. 그래서 거기 확인하시고 효력. 그래서 청약 기간이 있으면 그 승낙은 그 기간에 하야만 하고 승낙 기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안에는 승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착한 승낙은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다예요. 하지만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죠. 원래는
일정한 경우에 연착 통지를 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의무를 줬어요? 이번에는 청약자한테 의무를 줬어요. 조문이. 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착했을 건데 이게 늦게 도착했잖아. 그럼 네가 알려줘야 돼. 이런 의무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통지 안 하면요. 그때는 뭐죠? 성립한 걸 본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건 다 조문이잖아요. 조문에 있는 대로 해석해. 조문에 있는 대로 판단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조문 문제란 말이에요. 조문 문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승낙기간의 전항의 기간 후 도달한 경우에 그 기간 내에 도달 발송할 때는 청약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의무를 줬어요. 몇 조가 2항에서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의무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미리 알려줬다면 알려줬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려줘야 하는데 통지 안 하면요.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승낙 기간 안에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다 뭐예요? 다 조문이에요. 조문. 그쵸? 문제 나오면요. 그냥 조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문을 모르니까 케이스가 나왔을 때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문이 중요해요. 문제 나온다고 하면. 조문이 나오는데도 내가 잘 안 받았으면요. 해석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케이스가 나왔을 때. 그래서 조문 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530조예요. 볼 수 있다예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요. 본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볼 수 있다니까 야, 나 벌써 딴 사람하고 계약 맺었는데 그러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필요하면요. 응할게. 계약 성립하자. 여기는 볼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하고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건요. 권리를 준 거예요. 하여야 한다는 건요.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미 연착 기간이 연착했다는 얘기는 승낙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계약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잘 됐네. 난 얘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새 청약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겠죠. 근데 아직 못 팔았어요. 그럼 얘한테 팔아야지? 그러면 이렇게. 이건 자기가 선택권을 주는 거고 하여야 한다는 건 뭐예요? 의무를 주는 거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까 조건과 변경을 가한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였어요. 여기는요. 연착한 승낙은요. 볼 수 있다요. 왜요? 얘는 아까 의무를 줬거든요. 의무 줬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준 거예요? 권리를 준 거예요. 법도 한 사람한테 몽창 주진 않아요. 왔다 갔다 서로 균형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랬을 때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죠. 의사 합치는 주관적,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성립 시기하고 관련해서 원칙적은 도달주의인데 531조가 특별히 격지자 간에는 계약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학설이 528조에 언제? 청약 기간 안에만 승낙이 도달해야지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528조와 531조의 관계가 뭐니? 이걸 물어본다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판례는 우린 판례대로 풀을 건데 그 해제 조건설이죠. 왜 이걸 뒀겠니? 앞으로 당기려고 둔 거잖아요. 특별히 조문을 뒀다는 얘기는. 그래서 승낙이 도달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 언제요? 승낙 기간 안에. 여기 전제가 되는 거죠. 언제? 승낙 기간 안에. 뭐 청약 존속 기간이라고 쓰셔도 되고 승낙 기간 안에 도달을 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해제 조건이요.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이 소급돼서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니까 일단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 그 기간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석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531조를 둔 이유가 뭐야? 빨리 계약이 성립하라고 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531조는 특별히 규정을 둬서 계약을 빨리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는 거래신속 돈목계약은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해제 조건선으로 판단한다. 이 정도만 이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나온 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다른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물어본 게 좀 전에 본 것처럼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에 대해서 약술하라. 몇 조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531호 1조 특별 규정을 알고 있니? 원칙적으로는 계약은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531조에서 뭘 두고 있어요? 격지자 간에는 계약이 발송했을 때 격지자 간에서는 승낙이 효력이 발송했을 때
효력이 성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는 대하작에서는 바로 효력 나타나는데 그 격지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두 조문이 어떻게 돼요? 서로 상반되니까 어떻게 해석될 거니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조문의 의미와 이 조문의 의미를 알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528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지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던 거잖아요. 효력이 나타난다고 봤던 거잖아요. 여기는요. 계약이 언제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두 개가 서로 모순되게 규정되고 있으니까 이 두 조문이 어떻게 둘이 규정되고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양 규정이 어떻게 돼요? 모순되어 있는 거 같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아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건 다 기본이 뭐예요? 조문이 이렇게 규정된 거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네. 하나는 도달이고 하나는 발송이네.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본은 뭐예요? 조문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판례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우린 이걸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제 조건설, 뭐 정지 조건도 있다 하는데 검토는 해제 조건설에 따라서 이유를 들자면 특별히 531조를 둔 거를 보니까 거래를 신속하게 하려고 규정을 뒀으니까 우리도 일단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그때 도달하지 못했다면 청약기간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때 계약은 성립일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아직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온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거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였죠.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약속해라.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계약은 청약하고 승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 없이도 만들어지는 경우를 아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돼요. 이걸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써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규정에 있는 것들 보시면 거기 의사실현 532조 써야 되고 533조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532조는 하나 쓰면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거기다 하나가 법적 성질하고 논의되면 원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청약, 승낙, 의사 표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어요? 청약 하나하고 사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인정되니 이걸 하나 넣어주시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의사표시의 본질은 자기 결정에 의한 법률 관계의 창조적 형성 이런 거 우리는 못 써요. 그쵸? 이런 거 못 쓸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실 거예요? 원래는 의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돼서 그 의사의 합치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의사가 아니라 하나는 의사 하나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내 말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는 못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요. 저도 잘 못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원래는 의사 우리가 사적 자치라고 하는 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구속된다. 이게 사적 자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있을 때 서로 내가 합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의사는 하나고 사실이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하니 그리고 왜 인정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왜? 뭐가 문제예요? 의사 합치가 없잖아. 이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의사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의사 두 개가 합치될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사 하나 있고 사실만 있었으니까 의사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하고 사실이면 의사 합치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만 있고 하나는 사실이잖아요. 의사 합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원래 계약은 의사 표시 두 개에다가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의사 합치가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넣었을 때 뭐죠? 이런 경우에도 의사 합치가 인정되니까 인정되는 거야. 아니면 조문이 있는 거야. 이런 걸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중에 보면 아까 조문에 뭐가 돼 있어요? 그 조문대로 원래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조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청약자의 의사 표시. 청약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 없어도 돼. 이런 사실이 있으면 나 계약이 있다고 볼 거야. 아니면 간습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있다면 사실이 있을 때 인정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가 통지, 청약자가 청약할 목적의 제작을 시작하는 행위가 있으면 내가 계약이 있다고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소비하는 거. 간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료 주차장인데 거기다 차를 세웠다는 얘기는요. 내가 여기다가 주차하겠어요. 의사표시 안 해도 그러면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하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행위 있을 때 이때도 의사 합치는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의사 합치는 있다. 요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성립 효과 보시면 되고 여기는 뭐죠? 합의는 필요하다 그거 얘기예요. 여기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합치가 필요하니까 요거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적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안 쓰셔도 돼요. 넘어가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차 청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는 뭐죠? 승낙은 없고 청약만 2개 했는데 인정되니 이거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밑에 거기 보면 조문에 있잖아요. 양 청약이 도달할 때, 즉 나중에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 앞에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제기할 때 뭘 쓰시면 돼요? 그걸 쓰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어떻게 썼어요? 저는 이제 지금 해설하고 있는 중이니까 뒤에만 자른 거예요. 편집할 때 쭉 보고 있었던 중이니까 여기 자른 거지만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원래 계약은 청약, 승낙, 합치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청약만 2개 있다. 이때도 계약이 성립하는지 보겠다. 아니면 의사실현은요. 청약과 사실만 있는데 원래는 의사가 2개 하고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 논의가 된다. 이런 경우에도 의사 합치가 있다. 그리고 조문이 이렇게 돼서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써져야 되는지 왜 인정되는지 그걸 쓸 수 있으면 그게 물어보는 게 왜 물어보겠어요? 왜 이거 되는지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이걸 써야지. 교차 청약이 2개 있다. 된다. 그렇게 쓰시면요. 쓴 건 쓴 거지만 읽는 사람은요. 점수 주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쭉쭉.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여기 기출문제 2022년도 문제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는 그냥 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외운 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약수령 단문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하가 갑은 미술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이죠. 10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그래서 9월 1일 날 발송했고 9월 5일 날 도달했다. 이게 날짜를 주는 건 뭐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을은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하지 않고 몰랐으니까 A 그림을 팔겠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나왔다고 둘 다 사라고 하면 계약 성립해야 하네요.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은 사라고 하고 한 사람은 팔라고 해야 돼요. 청약은 뭐예요? 둘 다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의사표시인데 저게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사라고 한 사람은 팔라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의사 합치가 있어야 돼요. 교차 청약도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합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원래 계약은 어떻게 돼요? 청약, 승낙, 합치잖아요. 그러면 교차 청약이라는 건 승낙이 청약으로 바뀐 거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합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때 어떻게 돼요? 청약 2개 있지만 의사는 사라, 팔라, 100만 원 합치가 됐다. 이거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차 청약이다. 이것만 쓰면 안 돼요. 교차 청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한 내용으로 합치가 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사라, 팔라 해서 의사가 합치된 거예요. 100만 원에. 그러니까 인정되는 거예요. 청약만 2개 있다고 인정돼요? 이게 목이 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청약만 2개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합치가 되는 청약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편지가 발송되어 동년 언제요? 9월 7일에 도달했다. 이 경우에 일단 여기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 잘 몰랐어도 여기서 다 쓰라는 게 있다니까요. 갑을 사이에 A의 그림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관해서 설명하라. 그럼 뭐 쓰라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내가 저 위에 거를 몰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뭐 쓰면 돼요? 저게 교차 청약 몰랐어요. 그럼 우리 뭘 쓰면 돼요? 일단 계약이 성립할 때는 청약, 승낙, 합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라도 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랐으면. 근데 저기는 교차 청약 2개가 있어서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에라도 맞아요. 그래서 나오면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계약의 성립에서 써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청약, 승낙,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쓰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계약은 원래는 청약, 승낙, 합치로 이루어진다. 근데 사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청약만 2개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조문을 알면 조문대로 쓰시면 되고 조문을 모르면요. 원칙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쓰셔야 되죠. 왜요? 여기는 청약만 2개 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합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원칙에 맞춰서 하나씩 넘어가서 쓰시면 뭐예요? 그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계약을 배운 사람이 교체 청약을 모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른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논리적으로 쓰면 이 사람은 그래도 조문은 몰라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케이스 문제 나왔을 때는 아까는 사라고 청약을 하고 얘는 팔라고 청약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써줘야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청약이 2개이지만 뭐가 됐어요? 의사가 합치됐죠. 팔라고 살라고 100만 원에 합치가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체 청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시기는요. 양 청약이 다 도달한 때. 그러니까 더 어떻게요? 뒤에 것이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꼭 물어보는데 답해야 돼요. 꼭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하니 안 하니 그걸 써줘야 되잖아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9월 7일 날. 이걸 써주셔야 돼요. 꼭 물어보는 것에 답해줘요. 맨 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고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쭉 어떻게 됐다. 그럼 맨 마지막에 뭘 써야 돼요? 성립한다? 언제? 이걸 써줘야죠. 성립 안 한다? 뭐 때문에?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고 교차 청약이다. 이것만 쓰면 어떡해요? 교차 청약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는데 조문까지 안다면 조문에 있어. 533조에 있다. 그래서 교체 청약에 해당하고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조문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거. 그래서 물어보는 대로 꼭 답해야 돼. 맨 마지막에는 해결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쓰라면 일단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왔으니까 몇 월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까지 들어가셔야지 답이 될 거란 얘기예요. 케이스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사례가 나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사례가 몇 월 며칠까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날짜를 왜 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사례도 그냥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례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중요해요? 조문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례는 그냥 풀려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공부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례가 잘 못 풀린다고 사례만 많이 푸는 사람이 있어요. 사례를 그렇게 해서 공부하려면 사례를 뒷담화니 풀어야 돼요. 10것이. 근데 뭐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문부터 정확하게 아시면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갈 때. 그거부터 하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하셨고 그 뒤에는 나중에 볼게요. 이건 케이스 문제 볼 거니까 아직은 아니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온 김에 이거부터 봅시다.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지금 우리는 아직 뭘 보고 있어요? 계약이 성립 어떻게 하니? 이걸 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조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534조까지 봤어요. 535조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조까지 봤다고요? 성립과 관련해서 534조까지 봤어요. 그러면 535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약 체결상의 가실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어요? 여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럼 계약 체결 안 됐으면 원래는 우리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계약이 체결 안 됐다. 무효다. 그럼 우리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그럼 민청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겠어요?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이 있으니까. 아닌 게 들어왔으면 이게 특별조문이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약이 유효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무효예요. 그럼 원래는 무효인 것은 어디 문제였어요? 민법 총칙 문제잖아요. 민법 총칙 문제잖아요. 그렇죠? 민법 총칙 문제인데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볼게요. 그 위에 보시면 이것 자체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 이것 자체가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까 먼저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이 뭐였어요? 목적.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목적은 어떻게 돼요?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는 뭐죠? 불능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능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능이라는 얘기는 뭐죠? 여기서 말하는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고 관련돼서 즉 가불이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항상 불능이 되는 건 뭘 불능이 돼요? 계약의 목적이 뭐죠?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 얘는 물건을 줄 거잖아요. 매도인. 얘는요. 매수인은 뭘 줄 거예요? 대금 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돈은 불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란 얘기예요? 너만 없는 거야.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가서 구해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빌려서라도 돼. 이게 그래서 돈은 불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얘기한 대로 뭐죠? 목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로 물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불능인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돈은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네가 없다고 하더라도 넌 생길 수 있어. 은행 가서 빌려와.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에는 불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건이 불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언제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할 때를 기준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은 뭐예요? 없는 물건을 팔겠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서 보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럼 계약 체결 시에 목적이 불가능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할 때 계약이 불가능한 계약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능이 우리가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계약은 불가능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불가능한 거는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실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 사유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 문제예요? 민법 총칙의 문제예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어디 문제라고요? 계약 민법 총칙에서 목적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계약은 효력이 나타낼 수 없다요.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나 뭐 할 때 뭐 달을 따다 주겠다. 마구 나질러도 돼요. 왜요? 불가능한 거니까 계약을 그 실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불가능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오케이 했어도요. 실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무효예요. 효력 없는 거예요. 효력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래 이거 이렇게 됐으면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면요. 우린 따져요, 안 따져요? 원래는 뭐죠? 계약법은 뭐라 했어요? 계약은 유효한데 그 효과가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이제 여기서 계약법에서 다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요. 계약법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논의가 되냐 하면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법 체계를 우리가 대륙법계 체계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륙법계 체계라고 얘기하는 게 독일법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독일법은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을 되게 작게 규정해 놨어요. 좁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과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불법 행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럼 뭘로만 물어야 돼요? 계약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면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조문이 535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이라는 걸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약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빵 사러 가다가 문 앞에서 요새 눈 오잖아요. 빵 사러 가다가 문 열다가 아니면 이렇게 보다가 나오면서 찍 미끄러져서 막 다쳤어요. 머리 다쳤어요. 그럼 계약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계약하러 가는 사이에 누구죠?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나는 전혀 잘못 없는데 상대방의 가실 때문에 내가 다쳤다. 그럼 나는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아직 계약 안 체결했잖아요. 근데 불법 책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재수없다 하고 이제 말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독일에서는 계약을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대방의 잘못이 있고 이쪽은 잘못이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아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너가 잘못이 더 많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물어보면 돼요? 그냥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그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는 민법은 계약 목적이 원시적인 불능에 있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만 이걸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는 뭐만 적용해요? 요 경우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요 경우만. 우리는.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됐을 때 그 논의가 기본서를 보시면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하고 관련돼서 거기 볼게요. 33페이지 같이 옆에 놓고 보세요. 33페이지 보시면 거기 조문에 거기 여기는 연역이 더 중요해요. 연역이. 왜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원래는 계약법에 문제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다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 여기서 문제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의 보시면 여기 보세요. 계약의 준비 단계, 성립 과정. 그럼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라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입혔다면 무슨 책임을 이제 묻겠다고요?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계약 책임처럼 묻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뭐가 없어요? 계약이 없는데도 뭐 때문에? 우리한테는 권리금을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법률 행위 아니면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 그래서 조문을 둔 거예요. 원래는 계약 책임을 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특별히 조문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거는 원래 논의가 어디서 된 거예요? 독일법의 불법행위 책임일 피해자 구제가 너무 작아서 이런 거는 불법행위로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책임 안에 뭘 둔 거예요? 특별히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요.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불법행위 책임을 750조에서 일반 규정으로 넓게 규정해서 웬만한 걸 우리는 불법행위로 다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조문에 있는 요 사항만 뭘로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계약 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판례가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여기까지 확대해 보자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어디예요? 우리는 나머지 경우에는 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파생원칙에 관해서. 우리는. 그래서 거기 볼게요. 거기 아까 본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문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시적 불능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판례 볼게요. 관련 거.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문이 일단 확인하셔야 되지만 이 문제가 됐을 때 논의되는 거는 계약이 불성립되거나 아니면 경과실로 취소된 경우 이런 건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성립 안 했잖아요. 그럴 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도 535조를 적용하자는 많은 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뭘로 해결하면 돼요? 750조에 따라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성립했을 때 535조 적용돼요? 우리는 안 된다. 부당파기에도요? 안 된다. 이것도요? 안 된다. 이걸로 가시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거는. 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 되느냐 이걸 판단할 거지 535조로 우리는 판단해요? 안 해요? 안 한다예요. 우리는 750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약 책임에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왜 인정했어요? 조문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는 535조가 책임을 지우라고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법률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걔만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요. 규정이 없으니까 계약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계약 성립 안 했는데 못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확대 적용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올 때.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뭐 원칙적으로요. 요 요건 원시적 객관적 불능 아닌 경우에는 535조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예요. 나머지는 뭐가 책임을 물으면 돼요? 750정 요건이 갖춰졌나? 그걸 다시 따져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만큼만 적용할 거예요. 근데 거기만큼이 언제예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었을 때 상대방은 아무런 알 수도 없고 가실도 없을 때 누가 일방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줘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적용할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만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지금 재작년인가요? 요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 어떻게 돼요? 여기도 535조가 아니라 몇 조로? 750조의 요건을 갖췄느냐 이거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 중에서 이법성 요게 인정되느냐 이런 거 문제 나왔던 거란 얘기예요. 이런 거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어디예요? 우리는 딱 어디만?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었을 때만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을 묻겠다. 왜요? 계약이 유효하지 않아서 원래는 계약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지만 몇 조 때문에? 특별 규정인 535조 때문에 특별히 걔만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이라는 책임을 지을 거고 나머지는요. 규정이 없어서 우리는 적용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한다?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해결할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원칙을 알으면 왜 이게 특별 규정인지 왜 작게 적용되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535조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 이제 따라서 이제 하나씩 다 외울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막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수두룩 빡빡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일단 조문이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요? 그것만 적용할 거니까. 나머지는요. 이거 적용해요. 535조? 안 적용한다. 이게 들어가실 거예요. 안 적용한다. 그래서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시면 요건은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본 대로 어떻게 됐어요? 조문이 원시적 객관적인 불능, 목적이 불가능한 거, 불능한 거 뭐죠? 원시적 불능. 이건 뭐죠? 객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일방은 이렇게 불능이 될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고 상대방은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있으면 그때 뭘 배상한다? 실내이익만 배상한다. 왜요?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행이익을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계약이 성립해야지 야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너 나한테 왜 이행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으니까 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물을 수 있는 손해는 뭐라고요? 실내이익. 나는 계약이 체결될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손해를 배상해줘. 계약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기 때문에 이행이익 자체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트예요. 세트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계약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어요. 그러니까 손해도 어떻게 돼요? 계약에 따른 이행이 계약 체결했으니까 내가 계약한 대로 이행해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손해가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만 물을 수 있다? 내가 진짜로 계약이 체결될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유효했다고 믿은 손해예요. 믿은 손해. 계약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어요? 안 체결됐기 때문에 나는 될 줄 알았잖아. 이 손해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온 김에 봅시다. 온 김에 쭉 보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쭉 넘어가시면 거기 봅시다. 거기 볼게요. 기출하기. 문제도 어떻게 나왔냐. 여기 볼게요. 지금은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볼게요. 2016년 9월 1일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언제 체결했어요? 9월 1일 날 체결했어요. 이날 체결했는데 계약 당일 지급까지 했는데 9월 30일 을에 동시에 서류를 이건 약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체결 전날 8월 10일 날 야산에 발생해서 화재로 전부 멸실됐어요. 계약 체결한 날 저 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계약 체결한 날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물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 이미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은 없었잖아요. 불능했잖아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전부 멸실됐다. 그래서 뭐라고 쓰라고 얘기해요? 얘가 얘기해 주잖아요. 매매 계약에 효력이 있니?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뭐예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요? 계약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돼요? 조문이 있나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부터 써야 돼요? 매매 계약이 효력이 있니부터 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게 없어도 우린 뭘 써야 돼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부터 우린 써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계약 책임 못 묻는다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물을 수 있어요? 535조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뭐예요?
계약은 안 맺어졌기 때문에 이행이 계약을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물을 수 있어요? 실내이익. 나는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믿었잖아. 이걸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봐요. 다 주잖아요. 뭘 쓰래요?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니? 그랬을 때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니? 원래는 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565조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뭐가 없어요? 계약이 없기 때문에 이행이익은 물을 수 있어요?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손해도 물을 수 없다요. 그러니까 뭐만 물을 수 있어요? 실내이익. 나는 계약이 체결될 줄 알았잖아. 원래 집이 탔는지 몰랐잖아.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다.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계약은 성립해서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한 535조 규정의 요건이 갖춰져서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이행이익은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실내이익이 있는지 보겠어요. 이걸 쓰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계약 조문이 왜 특별히 거기다 조문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당연한 건 조문을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안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 승낙이라고 하는 건 조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특별히 규정 있는 것들은 왜 특별히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잖아요. 왜요? 계약 청약 합의는요. 법률행위할 때 민청에서 다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안 적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법 청칙에서는 뭐예요? 다 적용되는 걸 정해 놓고 계약법에서는 특별히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걸 하나씩 적어 놓을 거 하잖아요. 특별한 규정들을. 그럼 여기 조문에 있다는 얘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조문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특별한 조문이 왜 특별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걸 쓰는 이유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적용 범위, 그래서 확대 적용되느냐 하는 거 이걸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래는 무효기 때문에 안 적용된다예요. 근데 왜 뭐 때문에 535조가 있다. 근데 이걸 확대 적용할 거냐 했을 때 우리는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문에 있는 애 걔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무효가 됐을 때 적용되느냐 됐을 때 우리는요 다 적용 안 된다예요. 다 적용 안 된다예요. 단지 뭐만 750조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이걸 판단할 거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효과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계약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하라는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뭐만? 실내이익. 나는 계약이 잘 체결됐는지 알았어요. 그날 화재가 있어서 집이 없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 때문에 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입었잖아. 배상해줘.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실내이익이 뭐냐 이건 이제 얘기를 해야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개념은 그렇게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우리가 정해져 있는 대로 거기 뭐죠?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것 중에 그 맨 표대로 정도 전체적인 개념만 갖고 계시면 돼요. 여기는 아까 본 대로 계약 체결성에 가실 책임은 원칙이 뭐라고요? 계약 성립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 체결됐다 안 체결됐다. 이게 중요해요. 계약이 안 체결됐다. 효력도 그러면 그건 정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이 안 체결됐으니까 계약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계약을 이행하라고? 못 묻는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대로 이행하라고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행 책임을 물는다. 이행이익 책임은 물을 수 없다요. 뭐만 물을 수 있다? 나는 그때 집이 있는지 알았잖아. 믿었잖아.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할 수 알았어. 이렇게 실내이익만 물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조문에 그대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쵸? 조문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 했어요? 그 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이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죠? 실내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면 뭐죠? 계약이 성립했으면 생길 이익.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행이익. 근데 얘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유효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해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어딜 못해요. 원래 계약이 생겼으면 이행했을 이익은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조문. 다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요? 조문만 잘 암기하면 내가 요건, 효과 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건, 효과 다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확인하시고 그래서 원칙.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가실상 있는 거. 그래서 무효다.
무효다. 그런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을 두어 있어서 얘만 적용할 거다.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셔서 요건 나눠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효과는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아서 이행이익은 그래서 어디를 넘지 못해요. 이거 유효함으로 인해서 믿는 이익이 뭐예요? 이게 이행이익이에요. 유효했으면 계약 책임을 이행하라 했을 때 그때 불이익,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실내액 배상이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 말고 계약이 불성립한 경우에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여기는 다 어떻게 돼요? 535조는 적용 안 되고 뭐만 문제돼요? 750조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은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것들이랑 안 나온 것들하고 관련돼서 일단 뭐는 다 적용 안 돼요. 535조는 확대 적용 다 안 된다예요. 다 안 된다. 이것만 보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시 쉬었다가 교재 정리하고 오늘 공부했던 거 쭉 정리 한번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